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반 전표 입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의 회수나 매입 채무의 상환. 지금 매출채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매입 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가지의 회수나 상환 아니면 경비 사용, 복리후생비라든지 통신비 이런 걸 경비라고 얘기를 하죠. 경비 사용, 거래처를 입력하는 곳이 일반 전표이다. 입력된 분계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거고요. 이것들은 모두 다 재무상태표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어떤 게 있나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캡처된 화면으로 잠깐 보신다면 일반 전표 입력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실습을 할 건데,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간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월을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1월을 입력할 거면 1월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은 일을 1월 2일이면 앞에서 1, 뒤에서 2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 이쪽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분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분계하실 거고요. 분계를 한다면 아래쪽에서 저희가 위에서 입력된 분계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분계가 됐어 라고 알려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요.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할 건데 보시면 구분, 9분이 있어요. 자, 9분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분입니다. 자, 1번을 누르시면 출금, 2번을 누르시면 입금, 3번을 누르면 차변, 4번을 누르면 대변, 5번은 결산 차변, 6번은 결산 대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출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 출금. 자, 출금은 저희가 대변에 현금이 나올 경우, 출금 전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1번을 누르시면 1번이라고 써드릴까요? 1번을 누르시면 출금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 현금이 나올 경우. 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직원들끼리 식사를 했어요. 직원들끼리 식사를 했다. 금액은 10,000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분계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실 거잖아요. 자, 이것을 똑같은 분계로 저희는 출금, 1번 출금을 누르고 난 다음에 복리후생비 10,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입력한 이 부분이죠. 위에 있는 이 부분과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변, 대변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하면 두 번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 한 번, 대변 한 번. 우리가 출금이라는 전표 하나만으로 지금 하나로 입력할 수 있다. 대변이 생략됐죠. 네, 대변이 생략됐어요. 출금이라는 건 무조건 대변에 뭐가 나온다? 현금이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에 입금. 차변에 현금이 나올 경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금액은 10,000원이다. 여러분들 분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금 중요한 거 차변에 현금을 10,000원을 받았고 대변에 상품 매출 다음과 같이 분계를 할 거예요. 이건 같은 말이 입금 전표를 사용을 해서 상품 매출 10,000원 이라고 분계를 하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을 두 번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입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같은 말이 입금 전표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2번을 누르시는 거죠. 입금 전표를 사용해서 상품 매출 10,000원으로 우리가 분계를 하면 하나로 분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보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차변과 대변은 배웠죠.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3번 눌러서 차변, 그 다음에 4번 눌러서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출금과 입금이 너무 어려워서 입력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차변, 복리후생비, 대변, 현금 그렇게 입력하셔도 틀린 답이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3번과 4번 입력하셔서 누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요. 결산하는 시점에서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실무에서 실제로는 원래 결산에서 5번, 6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5번, 6번 사용하지 않고 차변, 대변 사용해도 지금 정답 처리되고 있으니까요. 난 너무 어렵다. 출금, 입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결산, 차변, 결산, 대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구분해서 3번을 누르면 차변, 4번을 누르면 대변이 되더라. 자,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정 과목 우리 F2 눌러서 찾을 겁니다. F2 눌러서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캡처된 화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저교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저희는 입력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입력하지 않을 거니까 저교는 일단 전산회계 2급에선 입력하지 않는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계정 과목 F2 눌러서 우리가 입력을 할 거고 이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건데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는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줄 때 여기에서도 F2를 누르거나 아니면 플러스 키를 누른다. 자,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거죠. 플러스 키 눌러서 검색하는 방법. 자, 두 가지를 제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저교는 입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액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플러스 키를 누르면 000이 자동으로 입력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10,000원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10,000원을 입력을 할 거면 내가 공을 지금 몇 개를 쳐야죠? 4번을 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입력하지 않고 10 친 다음에 어떤 거? 플러스 키. 자, 숫자 쪽에 보시면 플러스 키가 있잖아요. 자, 플러스 키를 누르면 얘가 뭐가 된다? 10,000원이 된다. 자동으로 공이 3개가 생겨요. 플러스 키가. 자, 10,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구분,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출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 지출이 있을 때 사용할 거고요. 대변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현금이 나온다. 자, 입금은 반대말이고 현금이 수치, 우리가 받았다.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사용되고 차변에 뭐가 나온다? 현금이 나온다. 차변과 대변은 우리가 항상 분개를 해봤던 그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차변과 대변 항상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항상 같아야 된다. 자,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결산 때 이용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교재에 적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하게 100%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래의 대금을 수표로 회수를 하거나 수표로 지급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수표를 발행한 곳이 당점이니 동점이니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칠게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별표가 되게 예쁘게는 안 되네요. 그쵸 여러분? 자, 별표예요. 별표처럼 안 보이지만 별표. 자, 당점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당자예금, 동점 발행했다라고 하면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점 발행, 동점 발행.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앞에 당점 발행했다라고 했으면 당자예금을 기억하시면 돼요. 당자예금. 동점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현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표로 받았을 경우 둘 중에 하나야. 당자예금이나 현금인데 당점 발행했다 그럼 당자예금이고 동점 발행했다 하면 당점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다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보도록 할게요. 일시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 취득했을 때 단기매매증권 계정 사용한다고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 단기매매증권을 처분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자, 취득할 때 부대비용 어떻게 하나요?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했죠? 수수료 비용 처리를 했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처리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셨죠. 자, 그 다음 교재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보도록 할게요. 상품 매출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해서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외상 매출금 계정 사용할 거고, 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했을 때 우리가 받으러음으로 사용한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 배웠었죠? 이게 어떤 거였죠? 매출 채권에 관련된 얘기였죠. 자, 상품 매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급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어음으로 지급을 했다. 지급어음이죠.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죠? 매입 채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교재에는 이렇게 안 써 있죠. 매출 채권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밖에 유형자산 등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 미수금, 그러니까 이제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이 지금 말뜻이 이 밖에 뭐 유형자산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가 지금 일컫는 말이 뭐냐면 상거래 이외에 상거래 이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우리가 미수금, 돈 못 받았다, 미수금이고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 우리가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떤 거?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선수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약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봤죠. 계약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을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 반대로 우리가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 한자예요. 한자여가지고 회계는 한자를 좀 많이 아시는 분이 좀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신데, 자, 선수는 받을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숫자가. 내가 먼저 받은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선급금은 먼저 준 돈, 그래서 선급금입니다. 자, 가질건 가수금 보도록 할게요. 내가 현금이 유출되었거나 아니면 유입되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갔거나 돈이 들어왔다. 나갔을 때 유출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 돈이 들어왔는데 유입 이유를 원인을 알 수가 없을 때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원인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대체 분개할 겁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우리가 대체 분개를 할 거고요. 자, 대여금과 차액금 볼게요.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어떤 거? 대여금. 돈을 빌려왔다 그럴 때 차익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요. 단기인지 장기인지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요. 1년을 기준으로 단기 대여금이었다.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왔다. 단기 차익금. 자,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가 갚아도 된다면 장기 차익금, 아니면 돈을 그때 받기로 했다.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 장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10페이지, 11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때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걸 걸어줄 거예요. 어떤 회사에 우리가 얼만큼 돈을 지급해야 되고 어떤 회사에서 돈 얼만큼 받아야 돼 라는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할 건데요. 어떤 계정 과목에는 걸고 어떤 계정 과목에는 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암기. 자, 그러면 지금 110페이지, 111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제가 암기하는 방법 앞 글자 따서 이렇게 암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써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이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밭, 지, 선, 미, 대자, 가, 인, 유.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암기를 하실 거고요. 자, 이거 어떻게 암기를 하는 거냐면 앞 글자 따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외상매축은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다 똑같이 외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지급어음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 과목 암기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걸어야 되는데 코드를 걸지 않으면 감점 혹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외받지 섭리 대차 가입류라고 해서 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얘기를 하고요. 받으러음, 지급어음, 선급금, 미수금, 선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죠. 차입금,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다. 자, 가수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유동성, 장기부채까지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가수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유동성, 장기부채. 자, 앞글자 따서 외받지 섭리, 대차, 가입료입니다. 외받지 섭리, 대차, 가입료. 그 다음 교재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제가 이 위에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외받지, 섭리, 대차, 가입류. 외받지, 섭리, 대차, 가입류. 자, 그럼 일반전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분계를 한 후에야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다가 우리 항상 연습했던 거 어떤 거죠? 동그라미 쳐서 연습을 했었죠? 자, 동그라미로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5일입니다. 전화요금 57,000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동그라미 어디 칠까요? 전화요금 57,000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다고 하네요. 참 여러분들 동그라미 쳤으니까 저희 이제 분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전화요금은 어떤 건가요?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거죠. 차변의 통신비고요. 금액이 57,000원입니다. 자, 대변은 보통예금이고 57,000원. 자, 다음과 같이 1번을 분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 가구에서 상품 6천만 원을 매입했다, 구입했다 라는 얘기고요. 대금 중에 3천만 원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6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3천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생긴 건 어떤 거예요? 상품이 생겼어요. 그쵸? 상품이 생겼고 자, 돈이 나간 건 반절만큼은 보통예금에서 나갔고요. 나머지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외상이죠. 외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자,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차변은 상품은 우리가 6천만 원어치 구입을 했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3천만 원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외상매입금 3천만 원.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여러분들 원래는 끝났다, 다음 문제 풀어야지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서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왜 받지 섭리 대차 가입류, 왜 받지 섭리 대차 가입류.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외상 매입금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줄 겁니다. 하늘 가구라고 저희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월 31일입니다. 자, 폭우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냈어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10만 원을 뭘로? 기부금,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폭우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에 10만 원을 우리가 기부를 했다. 어떻게? 현금으로. 라는 문제입니다. 자, 대변에 어떤 게 나오나요? 대변에 현금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준 거니까. 자, 차변에는 기부금 자체가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기부금이 등장을 하면 되겠네요. 자, 3번에 1월 31일에 차변에 기부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 대변에 현금 자체가 나왔어요. 이거 같은 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출금전표 사용해서 기부금, 자, 이렇게 하나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난 출금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냥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월 5일입니다. 컴퓨터를 3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요 300만 원에 구입했고 대금은 신한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개정 과목 뭐다? 미지급금. 저희가 앞으로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많이 나오니까. 자, 컴퓨터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자, 자산이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죠? 비품이라는 유형 자산으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2월 5일입니다. 차변에 비품 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300만 원. 자, 입력이 다 끝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뭐 하셔야 되냐면 자, 왜 받지 선미 미 뭐였나요? 미지급금, 미수금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되고 어디다 줘야 되는지. 자, 지금 돈 줘야 되는 거를 회계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미지급금 어딘가요? 신한카드죠. 신한카드. 내가 지금 컴퓨터를 사와서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카드 대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용카드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면 그 다음 달에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를 신한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10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의금 20만 원을 뭘로? 현금으로. 자, 거래처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 접대비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접대비라고 쓰실 거예요. 접대비라고 개정 과목 쓰실 거고. 자, 그 다음에 현금 개정 과목이 나왔네요. 자,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현금. 자, 대변에 현금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출금전표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접대비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월 13일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 대금 15만 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직원들, 우리 회사 직원들과 회식하면 뭐죠? 복리후생비죠. 자, 그리고 신한카드는 무조건 미지급금으로 분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저희가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이고요. 차변에 직원들이랑 밥 먹었다. 복리후생비 15만 원. 대변에 카드 사용해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자, 그러면서 왜 받지 선미, 미지급금, 미수금 나왔네요. 신한카드.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곳, 받아야 되는 곳. 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미지급금 돈을 줘야 되는 카드 회사의 거래처 코드를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월 15일이고요. 현지 가구의 장기 대여금 돈을 빌려줬대요. 56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이걸 갚은 거죠. 현지 가구에서. 우리는 뭐가 생겼어요? 네, 차변에 현금이 생겼고요. 자, 이번엔 대변에 장기 대여금이 가겠네요. 자, 이 분계 3월 15일 분계요. 제가 한번 여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먼저 3월 15일 분개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3월 15일 분개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차변에 돈을 빌려줬어요. 현지 가구에 돈을 3년 뒤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거래가 원래 사건에 있었던 거래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3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다시 돌려받았죠. 돌려받았는데 현금으로 회수를 했어요. 돈을 받았다는 거죠. 현금으로 받았고요. 자, 대변에 차변에 있던 장기 대여금. 자, 이 차변에 있던 장기 대여금이 우리가 회수했기 때문에 어디로 오나요? 대변으로 와야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장기 대여금이 오는 형태의 분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외받지, 선미, 대가 뭐예요? 대여금. 대여금이었어요. 장기고 단기고 상관없이 우리가 대여금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현재 가구라는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7번입니다. 자, 7번이고요. 자, 4월 1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건물 화재 보험료 180만원, 자, 보험료 180만원을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네요. 자, 보험료 계정 과목은 보험료고요. 현금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을 써주도록 할게요. 자, 8번 차변에 4월 1일 차변에 보험료 180만원 대변에 현금 180만원입니다. 자, 여기에는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료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걸지 않아요. 거래처 코드를.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 윗문제 잠깐 보시면요. 같은 거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금전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분계 다 하셨으면 4월 1일은 우리가 어떤 거랑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죠. 대변에 현금이 왔기 때문에 출금전표로 보험료 18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샘 서초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모두 외상으로 했다. 상품을 매출했다. 대변에 무조건 뭐였죠? 상품 매출이라는 우리가 분계를 할 거고요. 자,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는데 외상이었다. 자, 4월 16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9천만원. 자, 그런데 여기 외받지 선미에서 외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샘 서초라고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거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 9천만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4월 29일이고요. 영등포 주유소에서 영업용 차량을 주유하고 유류비 15만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류비, 차에 들어간 비용,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신한카드는 어떤 거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거죠. 미지급금으로 분계를 하도록 할게요. 10번 4월 29일이고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15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15만원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곳이니까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겠죠. 신한카드로 거래처 코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입니다. 5월 7일 경민가구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입금됐다는 건 우리 통장에 들어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어떤 게 생기나요? 보통예금이 생기겠네요. 내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11번 5월 7일이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 외받지 선미에서 외에 해당하죠. 경민가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내가 5월 7일 분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먼저 적어 드릴게요. 5월 7일 분계 전에 다음과 같은 분계가 있을 거예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700만 원, 경민가구, 대변에 상품 매출. 내가 상품을 매출했어. 외상으로. 자, 이런 분계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외상으로 매출한 이 7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온다?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내주는 분계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팀 김창희 사원에게 출장 여비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 거래처 코드 1000번으로 등록하세요. 자, 이거 등록할 거고요. 일단 등록하기 전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동그라미 칠까요? 출장 여비에 동그라미 칠 거고요. 자, 금액에 동그라미 칠 거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원래 출장비예요. 출장비인데 지금 출장을 갔다 왔나요? 아직 갔다 오지 않았고요. 이제 갈 거예요. 가기 전에 미리 먼저 돈을 받아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정 과목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내가 일단 미리 준 돈이죠. 미리 준 돈입니다. 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할게요. 차변에 가지급금 100만 원을 내가 지급을 했고, 자, 외받지 선미, 가임유, 가지급금입니다. 자, 그래서 김창희라는 이름으로 직원이 가져간 거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자, 현금 100만 원. 자, 이렇게 분계를 할 거예요. 가지고 있던 100만 원 줬죠. 그래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이고요. 자, 이게 같은 거는 출금 전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가지급금 100만 원. 김창희. 다음과 같이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5월 27일 거래처 하늘가구에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5월 27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5월 27일을 분계하기 전에는요. 5월 27일 분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차변에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어디에서? 외상으로 하늘가구에서. 자, 이런 분계가 여러분들 있었을 거예요. 자, 분계 전에 이런 분계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월 27일 날 5월 27일 날 차변에 내가 이걸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을 어떻게 지급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라고 분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원래 처음에 우리가 외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이에요. 자, 차변으로 올 거고요. 차변으로 오면서 거래처 코드 같이 가져올 건데, 자, 외받지 선미에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돈을 받아야 되고 줘야 되는 곳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죠. 그래서 하늘가구라는 거래처 코드를 걸었고요. 자, 대변에 통장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운반비, 자, 매출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네. 그쵸? 상품을 매출하고 운반비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6월 3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일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 운반비에 대한 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매출 시에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매입할 때는 뭐라고 쓰나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운반비인데 매출할 때는 운반비, 매입할 때는 상품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매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분계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위에 있는 문제가 13번이었네요. 자, 이게 13번이었고, 자, 14번. 6월 3일. 차변의 운반비 만원. 대변 현금 만원. 자, 다음과 같이 분계를 하면 되면서, 자, 어떤 거? 출금전표 사용해도 된다. 운반비 만원. 대변에 현금이 있기 때문에 출금전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이고요. 우성컴퍼니에서 건물을 5천만 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력할 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을 샀는데 그럼 차변의 건물일 거고, 자, 대변의 외상이라고 한다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어떤 거죠? 미지급금이죠, 여러분. 미지급금. 자, 포인트는 이 외상이 지금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이 아니다. 미지급금. 자, 이게 포인트예요. 미지급금. 이게 진짜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자, 이게 포인트고요. 자, 분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6월 6일이고요. 자, 차변에 건물을 나는 구입을 했고, 그래서 차변에 건물이 생겼고, 대변에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분계를 할 건데, 중요한 포인트,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력을 하면서 외받지 선미 이거 해야 되잖아.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외받지 선미, 미지급금.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선 컴퍼니 또 여러분들이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할게요. 세법 책을 32,000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 여러분 책을 구입했어요? 그럼 도서인쇄비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신한카드는 무조건 뭐다? 미지급금이다 라고 보셔야겠죠. 자, 16번 6월 17일 차변에 도서인쇄비 책을 샀고요. 32,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32,000원. 자, 그러면서 미지급금 언젠간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드 걸으셔야죠. 내가 신한카드에 언젠간 돈을 갚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팀 최상원 직원의 급여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공제되는 모든 금액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분계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급여 명세표를 먼저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어떤 거 먼저 보실 거냐면 우리가 급여를 할 때 자, 이거 먼저 볼까요? 6월 30일 분계 전에 급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 분계가 있었어요. 급여 얼마, 대변에 예수금 얼마, 그 다음에 뭐 돈을 현금으로 줬거나 보통 예금으로 줬거나 혹은 현금. 자, 이런 분계를 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 분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차변에 급여가 나올 거고요. 대변에 예수금. 자, 예수금은 어떤 게 예수금이었어요, 여러분? 4대 보험. 이렇게 쓰시면, 자, 예수금.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예수금으로 둘 거고요. 자, 현금이나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두는 금액은 실제 직원이 받게 되는 월급을 저희는
보통예금 혹은 현금 어떻게 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서 기본 분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게 이쪽 부분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즉 급여예요. 급여에 대한 부분이고 기본급과 특별상여를 더해서 합계 금액이 210만 원을 받는다. 자, 이게 급여로 가져갈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자, 공제를 했어. 이만큼 내가 이 급여에서 차감할 거야 라고 하는 금액 18만 2,110원이 예수금으로 분계하시면 되겠네요. 예수금. 항목을 보니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게 다 뭐예요? 4대 보험 등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수금으로 둘 거고 자,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차변은 210만 원이고 대변은 18만 2,110원이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이 19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17번입니다. 17번. 6월 30일. 차변의 급여가 210만원. 대변의 예수금이 자, 그럼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191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과 같은 분계를 다 끝냈고요. 기본 틀에 자, 이게 기본 틀이었죠. 기본 틀에다가 저희가 금액만 대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9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판매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인쇄하고 인쇄비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인쇄하고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인 인쇄는 도서 인쇄비를 설정을 하실 건데 지금 홍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홍보에 초점을 두셔서 분계를 할 거예요. 홍보는 어떤 게 있었냐면 광고 선전비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선전비를 여러분들이 분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7월 9일이고요.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걸 같은 분계로는 대변에 현금이 나왔기 때문에 출금 전표로 광고 선전비 25,000원 다음과 같이 분계를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6일 대표자 자택에서 이용할 에어컨을 구입하고 대표자 자택에서 이용할 에어컨을 구입하고 대금 25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어떤 거였죠? 인출금. 인출금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해 보도록 할게요. 7월 16일이네요.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다음과 같이 분계하시면 되겠고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현지 가구에서 구매하기로 계약하고요. 계약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자, 계약금은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7월 22일 분계 전에 계약금 줄 때는 선급금, 계약금을 받을 때는 선수금. 자, 두 개의 차이점 뭐예요? 선급금은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죠. 선급금. 자, 20번 7월 22일 차변에 선급금
300만 원.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거 해야 되죠? 왜 받지 선미, 선회. 선급금, 선수금이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지 가구, 우리가 먼저 준 돈이 어디에 준 건지 확인을 하겠다. 자,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는 거죠. 대변인 보통 예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눌 건데 일단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건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간 거고요. 차변에 이자가 나갔어요. 그럼 이자에 대한 우리 계정 과목 어떤 거였죠?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생각나시나요? 영업의 비용에 있었어요. 이자 비용입니다. 자,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21번이고요. 8월 8일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에 경민가구와 매출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동점 발행 자기합수표로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령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좀 문제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계약금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두 번에 동점 발행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당점 발행, 동점 발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자, 지금 생각해 봅시다. 당점 발행은 어떤 거였어요? 당점 발행의 수표는 당자예금이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한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걸 기본 분개로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8월 14일 차변에 내가 먼저 받은 거 현금으로 받았어요. 대변에 먼저 받은 계약금 선수금입니다. 왜 받지 선수금. 자, 선미, 선수금이었죠. 자, 선수금에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거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먼저 받았어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수금에 거래처 코드 걸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볼게요. 경민상사의 상품 5천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지난 8월 14일에 받았던 계약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채였다. 자,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고요. 지난 8월 14일에 그러니까 이 문제죠. 자, 이 문제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받았던 계약금 4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분개 보시면요. 지금 대변에 선수금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간다? 차변에 갈 거다. 차변에 선수금이 등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음으로 받은 거 받을 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8월 31일 자, 차변에 계약금, 선수금 제외하고 경민가구 대변에 매출했죠. 상품 매출 5천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차변과 대변을 보니까 차이 나는 거 어음으로 수치했다. 받을 어음으로 수치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 받지 선미였죠? 받을 어음이었어요. 받을 어음에도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개가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선수금에 대변이 있었기 때문에 차변으로 가서 이제 계약금이 없어지고 상품을 매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을 어음으로 회수했다. 받을 어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원들의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교육비는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 있었죠? 자, 그걸로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24번에 9월 19일입니다. 차변에 교육훈련비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자, 이건 같은 걸로 대변에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출금전표 사용해서 교육훈련비 50만원. 자,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28일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124만 원은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자, 얘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풀기 전에 또 뭘 알아야 되나요? 자, 9월 28일 문제 분개 전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수익적 지출은 무조건 수선비로 회계 처리할 거다. 일단 자본적 지출은 그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건 뭐 건물도 있었고요. 비품도 있었고요. 차량 운반구 등등등. 자, 우리가 그런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9월 28일에 차변은 뭐가 나오나요?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강의는요, 분개하는 것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분개하다가 어려운 부분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전에 한 번 더 직접 분개해 보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체크하시고요. 그래도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질문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